내 애가 왜 검정색이냐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남자의 절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중사 최강현. 38살의 이 남자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기쁨이어야 했죠. 하지만 분만실에서 나온 두 아기의 모습은 그의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너 한미연합 훈련 때 그 흑인이랑 바람난 거 아니야? 강현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던진 독이 든 화살이었고, 갓 태어난 쌍둥이들에게는 평생 따라다닐 낙인이 될 뻔했죠. 믿었던 전후의 악의적인 영상, 조작된 사진들, 그리고 온라인을 뒤덮은 악성 댓글들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군인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한 남자의 무너지는 신념, 진실을 외면하고 의심을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한 번 상처받은 사랑이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짜뉴스와 선입견이 어떻게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최강현이라는 한 남자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으로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 참혹한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특수부대 중사 최강현과 전직 여군 한소영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화제였습니다. 군 복무 중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강인함과 의지를 존경하며 사랑에 빠졌죠. 강현은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고, 소영은 34살의 나이답지 않게 당당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결혼 발표 당시 부대 동료들은 한 목소리로 축하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죠. 강연의 전우들은 소영을 보며 진정한 군인의 아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소영 역시 강연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과 부하들을 아끼는 리더십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생활은 순탄했습니다. 강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소영은 그런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군 생활 경험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갔습니다. 특히 해외 파병 경험과 각종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일반 부부들과는 다른 특별한 공감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소영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강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쌍둥이라는 사실이었죠.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두 개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강현은 소영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강현의 동기인 정민수는 축하 전화를 걸어와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다며 농담을 건넸고, 강현의 사촌형 강세진도 가족 모임에서 쌍둥이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군인의 씨가 다르다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죠. 임신 기간 내내 강현은 소영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영양제와 태교에 관한 책들을 직접 구입해와 함께 읽었습니다. 소영 역시 아이들을 위해 금연은 물론 카페인 섭취까지 완전히 끊었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이름도 미리 지어놓았습니다. 강현은 아들이면 강민중과 강민석, 딸이면 강민주와 강민서라고 부르자고 제안했고, 소영도 흔쾌히 동의했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름이라며 서로 만족해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강현의 설렘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기용품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아버지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죠. 쌍둥이용 유모차, 두 개의 아기 침대, 각종 육아용품들을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강현은 자신의 군복 옆에 작은 군복 모양의 아기 옷을 걸어두며 아들들이 자신을 닮아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출산일 당일, 강현은 새벽부터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해했습니다. 소영이 분만실에 들어간 지 벌써 6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죠. 쌍둥이 출산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강현의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끝까지 걸으며 시계를 수없이 확인했고, 분만실 문이 열릴 때마다 긴장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30분, 드디어 간호사가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건강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알렸죠. 강현은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실감이 몰려오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간호사는 강현을 신생아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개의 작은 침대에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들이 누워 있었죠. 강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기 모두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피부색이 짙은 갈색이었고 머리카락도 검은색이 아닌 곱슬거리는 갈색이었죠. 강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에는 신생아라서 그런 것일까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과 소영을 닮은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겠다며 신생아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째 아들을 받아 안았죠.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코의 형태, 입술의 두께,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색이 명백히 동양인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강연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기쁨이었던 감정이 순식간에 당황과 의욕으로 바뀌었죠. 혹시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출생 팔찌를 확인해보니 분명히 자신의 아들들이 맞았습니다. 소영이 있는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소영의 과거,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해외 파병과 훈련 경험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소영이 미국에서 받았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소영은 출산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건강한지 궁금해하며 강연을 바라봤죠. 하지만 강연의 굳어진 표정을 본 소영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소영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출산의 기쁨이었던 이 순간이 갑작스럽게 의욕과 혼란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소영은 강연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건지 불안해하며 강연의 대답을 기다렸죠. 하지만 강연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복잡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병실의 정적이 길어지자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출산 후 몸은 지쳤지만 남편의 이상한 반응이 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아기들의 상태를 물어봤고 강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기들의 외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외가 쪽 가게에 예전부터 해외 혼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대에 서구 혈통이 섞여 있었고 그것이 지금 아기들에게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강연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어졌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지, 그동안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연은 소영을 바라보며 실망감과 배신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강연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무너져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출산의 기쁨을 모두 앗아가 버렸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강연은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는 듯한 표정으로 소영을 응시했습니다. 이때 강연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전우인 정민수가 보낸 것이었죠. 정민수는 출산 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동시에 묘한 질문도 함께 던졌습니다. 아기들이 부모를 닮았는지, 특별한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강연의 마음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기들을 돌보면서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죠. 소영은 그런 남편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이 아기들을 안을 때마다 보이는 어색한 표정과 주저하는 모습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는 며칠 후 직접 병문안을 왔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며 선물까지 가져왔지만 아기들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정민수는 강연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기들의 외모가 예상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소영의 해외 훈련 경험에 대해 넌지시 언급했습니다. 강연은 정민수의 말에 더욱 흔들렸습니다.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죠. 정민수는 강연의 반응을 살피며 슬슬 본격적인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미국 훈련 당시 함께했던 외국인 교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그날 밤 강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민수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소영의 과거가 계속 궁금해졌죠. 특히 소영이 참가했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소영이 몇 달간 미국에 머물렀고
돌아와서도 훈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새롭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민수는 병문안을 다녀간 후 곧바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특수부대 부부의 쌍둥이 출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륜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청자들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자극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각종 추측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영상 제목과 썸네일의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댓글창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강연을 동정하며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지 걱정한다고 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소영을 향한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익명의 게시판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추측들이 난무했죠. 강연과 소영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과거 복무 기록과 훈련 참여 내역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영이 참가했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당시 함께 훈련받았던 외국인 교관들의 신상 정보까지 찾아내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강연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 소셜미디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정민수도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을 강연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지인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의 사촌형 강세진이 가족 카카오톡 방에 정민수의 영상 링크를 공유한 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세진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척하며 가족들에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강연 가족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평소 성공한 군인인 강연을 질투해왔던 강세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가족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강연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며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소영의 부모님은 딸이 누명을 쓰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양가 어르신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자들의 탄생을 축하하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연은 결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소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수의 영상을 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전우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을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배신감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민수는 직접적으로 소영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연은 그날 밤 홀로 소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당시의 참가자 명단과 교관진 정보를 찾아봤고, 소영이 받았던 훈련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랜든 잭슨이라는 미군 상사의 이름을 발견했죠. 흑인 교관으로 소영과 같은 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브랜든의 사진을 찾아본 강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브랜든의 외모와 자신의 아기들 사이에 묘한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물론 신생아의 얼굴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피부색과 머리카락의 질감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강연의 의심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며칠 후 강연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소영과 브랜든이 함께 찍은 훈련 당시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입니다. 단체 사진이었지만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죠. 사진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훈련 기념 사진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강연은 그 사진을 본 순간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소영이 그동안 브랜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의심스러웠죠. 훈련에서 만난 교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브랜든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강연은 소영이 의도적으로 브랜든과의 관계를 숨겼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는 자신의 영상이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키자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며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정민수에게는 강연과의 우정보다 유튜브 채널의 성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더욱 충격적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민수가 다음에 올린 영상의 제목은 더욱 선정적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아내의 숨겨진 과거와 의혹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는 것처럼 포장했죠. 영상에는 소영과 브랜든이 함께 찍은 훈련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민수는 여기에 교묘한 편집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원본 사진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지만 정민수는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고 소영과 브랜든만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혀 보이게 하는 크롭 기술을 사용했고 색감 조정을 통해 마치 둘이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습니다. 영상 썸네일에는 빨간 화살표와 함께 의미심장한 문구들이 덧붙여졌죠. 이 조작된 이미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결정적인 증거를 본 것처럼 흥분했고 댓글창에는 더욱 노골적인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아기의 피부색과 브랜든의 외모가 비슷하다며 분석 글까지 올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소형의 훈련, 기간과 임신 시기를 계산해 보려 시도했습니다.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이 더욱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문제점과 군기회의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산되었죠. 일부에서는 여군의 해외 파견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연과 소형 개인의 문제가 어느새 군 전체의 명예와 연결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강연은 새로운 영상을 보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작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강연에게는 소형과 브랜든의 친밀한 모습이 결정적인 증거로 보였죠. 마음속 깊숙이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여지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연은 그날 밤 소영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브랜든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강연의 요구에 소영은 단순한 교관과 훈련생 관계였다고 답했지만 강연은 더 이상 믿지 않았죠. 왜 그동안 브랜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 사진은 또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브랜든은 정말 훈련 교관일 뿐이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강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소영의 해명이 오히려 변명으로 들렸고 눈물마저 연기인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강연은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자고 소영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강연에게는 마지막 확인이었지만 소영에게는 남편의 불신에 대한 최종 통보나 다름없었죠. 소영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의심한다는 사실이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온라인상의 소문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소영이 계속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소영은 울면서 검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아기들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불신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실망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가 태어난 아기들이 이런 의혹 속에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결정한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강연과 소영은 서로 말을 거의 주고받지 않았고 아기들을 돌볼 때도 각자 따로 행동했죠. 소영은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강연은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열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강연은 소영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믿을 만한 검사기관을 찾아 직접 방문했고 가능한 한 빠른 결과를 요청했죠. 검사 과정에서 아기들의 구강세포를 채취할 때도 소영에게는 단순한 건강검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강연은 이미 소영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려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강연의 마음은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오해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소문들과 조작된 증거들을 본 후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두 아기 모두 명백히 강연의 친자였습니다. 강연은 그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아기들의 외모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강연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다른 기관에도 의뢰했습니다. 혹시 첫 번째 검사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 검사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세 번째 검사까지 받은 후에야 강연은 아기들이 확실히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들의 외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강연은 유전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는 강연에게 유전의 복잡성에 대해 설명했고 여러 세대를 거쳐 나타날 수 있는 열성 유전자의 가능성을 언급했죠. 특히 혼혈 가계가 있는 경우 몇 세대 후에 그 특징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유전 상담사는 강연에게 소영의 가계도를 자세히 조사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소영이 처음에 언급했던 외가 쪽 혼혈 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라는 조언이었죠. 강연은 그제야 소영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의심부터 했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영은 임신 중에 이미 유전 상담을 받았던 것입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소영이 임신 초기에 가족력에 대해 상담받았던 흔적이 있었죠. 심지어 아기들의 외모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연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소영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을 위해 미리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연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고 외부의 소문과 조작된 증거들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영의 외가 가계 조사 결과였습니다. 소영의 외증조 할아버지는 정말로 서아프리카계 미국인과의 혼혈이었고 관련 문서와 사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결혼 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그 시대의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족들이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연은 모든 진실을 확인한 후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친자 확인 검사까지 요구했던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소영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남편을 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강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죠. 소영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정민수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 그리고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소문들에 휘둘렸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아기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강연은 소영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사과하려 했지만 소영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죠.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소영에게는 늦은 사과보다도 그동안 받았던 모멸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강연을 바라보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강연은 그제야 소영이 정리해두었던 외가 가계도와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소영이 차근차근 정리해놓았던 가족사 자료들이었죠. 사진첩을 넘기다가 강연은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의 외증조 할아버지 사진이 나왔는데 그 얼굴이 자신의 아기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외증조 할아버지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온 혼혈이었고 당시 조선 여성과 결혼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눈매와 코, 그리고 피부톤이 지금 쌍둥이 아기들과 완전히 일치했죠. 심지어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니 머리카락의 질감까지 똑같았습니다. 강연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영이 임신 중에 작성해둔 일기장이었습니다. 소영은 유전 상담을 받은 후 아기들의 외모가 남편을 당황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을 적어놓았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남편이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강연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연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내를 얼마나 깊이 상처 주었는지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죠. 특히 소영이 출산 직후 남편의 차가운 반응을 보며 적었던 일기 내용은 강연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소영은 강연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온라인상에 퍼진 소문들과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영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강연은 만류했지만 소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살 수 없다는 것이 소영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아기들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런 시선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 떠나는 날 강연은 마지막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소영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연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던 흔적들을 바라봤습니다.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 소영이 써놓은 육아 일정표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강연은 자신의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강연은 혼자서 울었습니다. 3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후회스러운 적은 없었죠. 아내의 말을 믿지 않고 외부의 소문에 휘둘렸던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무엇보다 갓 태어난 아기들과 함께할 시간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강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소영이 떠난 후 며칠 뒤 강연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민수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었죠. 소영의 가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조작된 사진과 악의적인 영상 콘텐츠가 문제가 되었고 정민수의 유튜브 채널은 신고가 폭주하며 수익 창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정민수는 강연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강연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전우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정민수에게 더 이상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정민수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 퍼진 루머와 조작된 이미지들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마저 조작되었을 것이라며 음모론을 퍼뜨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소영의 외가 가계도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진실로도 쉽게 잠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연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강연의 사촌형 강세진도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가족 단톡방에 퍼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세진은 자신도 속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브랜든 잭슨도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인들의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소속 부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죠. 브랜든은 결국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직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엉뚱한 소문에 휘말린 것입니다. 강연은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군 내에서도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복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부하들과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고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도 실추되었습니다. 강연은 20년간 쌓아온 군 경력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역 후 강연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작은 보안업체에서 일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강연은 매년 아기들의 생일이 되면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전달하지는 못하고 소영의 친정 주소로 보냈죠. 편지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이 편지들을 읽게 될 날을 기대하며 매년 빠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강연은 우연히 아이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쌍둥이 형제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연은 그 소식을 들으며 기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강연은 가끔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자신의 아들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오후 유치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밝은 웃음소리가 강연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닮은 듯하면서도 소영의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강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소영의 말 속에, 가계도 속에, 그리고 사랑 속에 모든 답이 있었죠.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고 의심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만 강연은 자신의 실수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믿지 못한 건 진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5년이 흘렀습니다. 유치원 운동장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쌍둥이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커다란 눈망울,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건강한 갈색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울타리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강현. 한때는 자랑스러운 특수부대 중사였지만 이제는 그저 후회만 남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매년 아이들의 생일마다 전하지 못하는 편지를 써왔고 멀리서나마 아들들의 성장을 지켜봐왔습니다. 진실은 항상 곁에 있었다. 믿지 못한 건 나였다. 강연의 마지막 독백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소영의 외증조 할아버지 사진은 처음부터 집에 있었고 유전 상담 기록도 병원에 남아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내의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죠. 사랑보다는 의심을, 신뢰보다는 편견을, 진실보다는 소문을 말입니다. 정민수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퍼진 가짜뉴스는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브랜드는 무고한 피해자가 되어 한국을 떠났고 강세진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것은 바로 강현 자신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조작이 얼마나 쉽게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민수의 조회수를 위한 악의와 강세진의 질투심이 만들어낸 소문들이 어떻게 진실을 가렸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둘째,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강현은 아기들의 외모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렸고 아내의 해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회복하기에는 평생이 걸린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소영은 강현을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만이 진정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최강현처럼 의심에 빠진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자극적인 내용에 현혹되어 가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이렇게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